대표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까지 인건비 신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대표님 5월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이 앞에서 세무사무실 개업했는데 사장님께 전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5월 종합소득세 조정료라고 해서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래처 100개가 웬만하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월에 1,000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26살 이웅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신 거예요? 23년도에 붙어가지고 세무사입니다. 26살이면 몇 년생이에요? 00년생입니다. 00년생인데 어떻게 세무사가 되신 거예요? 저희 학교가 세무사랑 회계사를 많이 밀어주는 학교여서 저는 좀 빨리 제 사업을 개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세무사를 선택하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세무사 시험 어렵지 않나요? 쉽지는 않은데 젊으니까 머리가 좀 잘 돌아가니까 그래도 어렵지 않게 붙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저희가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는데 1차는 한 번에 붙었고요. 2차는 이제 두 번의 기회를 줘요. 첫 번째 기회는 시험장에 가지 못했고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두 번째 때는 시험장에 가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세무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올해로 3년 차가 됐고요. 세무사무실을 개업해서 운영한 지는 작년 7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세무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전문 자격사를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단 자격증부터 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은 하셨나요? 4학년 2학기까지 마무리하긴 했는데 계절학기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8월에 졸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도 세무 쪽인가요? 완전 세무 쪽은 아니고 경영학과인데 세무사들이 요즘은 다 관련 학과 나와가지고 준비하진 않거든요. 공대도 많고 이래서 과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대학교 다니면서 세무사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학기 병행하면서 세무사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세무사 시험 합격에 좀 몰두를 했던 것 같고 학교는 F만 면하자 했는데 F를 면하지 못한 과목들이 좀 많아서 계절학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세무사가 되셨는데 26살 00년생이 세무사가 되는 경우가 많나요? 저희 기수에는 한 10명 내외 정도 되고요. 00년대생 이후 세무사 합격생들이 그리고 저희 다음 기수가 한 20명 내외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합격하기 위한 꿀팁이 있나요? 공부 성향이 다르고 공부 방법이 다 달라서 꿀팁이라고 할 건 없고 저는 저만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격이 극단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게 애들 다 노는데 저만 공부 때문에 못 노는 거였거든요. 너무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아예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머리를 이제 밀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머리를 밀었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미는 건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뒷머리를 밀고 모발이식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세무사가 되면 깐머리를 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모적인 대비로도 좋고 뒷머리가 쑥 날아가 있으니까 5월달이 1차 시험이었었는데 1월부터 5월달까지는 그냥 친구들을 한 번도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눈썹을 민다든지 내가 이거를 합격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했다 정도로 뭐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일단 주말이어서 세무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평일엔 바빠서 공부를 못해서 오늘은 책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 촬영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을 좀 하려고 동네 주변 가게들의 명함을 좀 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제가 개업한 세무사무실입니다. 어제 상담을 하고 바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가지고 대표님이랑 좀 치우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세무사 합격하자마자 개업을 하나요? 저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보통 나이대가 있으신 가장들은 직원으로서 세무사가 있으면 연봉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20대 세무사들은 2, 3년은 배우고 개업을 하는데 저는 좀 빨리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개업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일단 여기가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세무사에 등록 비용이 있어요. 그게 한 35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컴퓨터랑 비품 같은 것들 세팅하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간판이 엄청 비쌉니다. 간판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대략 2,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세무사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나요? 저희가 합격을 하면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처음에 개업할 때는 충당을 하고 그 마이너스 통장을 몇 년 안에 빠르게 갚느냐가 세무사무실 성공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통상 그러면은 지금 많이 갚으셨나요?
갚으셨나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갚았고 그래도 아직 많이 있죠. 지금 계속해서 거래처를 모으고 영업을 하면서 갚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가 나이가 어리면은 영업하는데 힘들지 않나요? 솔직히 나이가 어리면 어느 업종이건 영업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무사는 세금을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리면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다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사 업무라는 게 얼마나 꼼꼼하게 한 거래처를 대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고 직원분들한테 맡기지 않고 상담도 제가 하고 소통도 제가 하고 결제나 이런 것도 다 제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감을 표하시는 것 같아요. 거래처는 많이 있으시나요? 거래처 개수가 지금 27개 정도 되는데 매달 이제 기장료를 내시는 분들은 12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신고 기간에만 쓰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출근을 하면은 율무차를 먹는 루틴이 있거든요. 안에 곡물이 있으니까 씹으면은 집중이 돼요. 그냥 사실 맛있어가지고 먹습니다. 출근하면 뭐부터 하시나요? 세무사가 보통 1월에 바쁘거든요. 부가세 기간이라서. 그래서 지금 바쁜 시즌이 끝나가지고 요즘은 아침에 와서는 책부터 좀 읽는 것 같아요. 아침에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 아침에 안 읽으면은 못 읽어요. 컨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읽습니다. 제가 형광펜 쳤던 부분들은 다시 읽으려고 이렇게 쳐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항상 공부를 해야 어떤 상담이 오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세무사는 질문이 왔는데 거기서 버벅된다? 거기서 신뢰도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거래처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좀 상담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대표님한테 좀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바쁘신가 본데요? 다시 전화 오셨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까지 인건비 신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말씀하셨던 분들 인적사항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2월 10일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주말에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통화하신 건가요? 작년 인건비를 내일까지는 신고가 들어가야 돼서 제가 이제 보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까먹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여기 안경이 많은데 다 쓰는 안경인가요? 제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이미지를 변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하금테 안경 같은 거는 40, 50대 이상 분들을 영업하러 갈 때 나이가 있어 보이고 싶다 할 때 좀 쓰는 것 같고 이런 좀 뿔테 안경 같은 경우는 놀러 다닐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공부하신 책들인가요? 참고하는 책들이고 세무사 시험 준비할 때 이거를 진짜 많이 봤죠. 꼼꼼하게 필기를 해놓고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세무사 자격증인가요? 왼쪽 게 자격증이고요. 합격하면 모든 분들한테 주는 거고 오른쪽 거는 개업한 세무사님들한테만 주는 세무사 등록증입니다. 세무사님은 혼자 일하시나요? 지금은 혼자 일하고 있고 올해 5월이 지나고 6월부터 직원 한 분 채용해가지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5월 이후부터는 거래처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거래처가 많아지면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 맞는 분 한 분을 채용해서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들이 많은데 다른 세무사님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점이 있나요? 사업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5월 종합소득세거든요. 그거를 5월 달에 가가지고 대비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월 전에 미리 한번 결산을 해드려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얘기를 드리고 컨설팅을 잡아주는 게 다른 세무사님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무사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거래처 대표님 분들은 거의 80년대생, 90년대생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세무사라기보다는 아는 동생 같은 느낌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를 편하게 물어봐서 해소를 시켜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일 방문 상담이 있어가지고 방문 상담에 필요한 자료들 이제 출력하고 대봉투에 넣어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계약서거든요. 거래처 대표님과 제가 한 장씩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갈 때 이제 2장 뽑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미수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CMS 출금 동의서까지 출력을 해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팜플렛 제 얼굴 박혀 있으면은 쉽게 버리시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 얼굴을 박아놨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상담을 가는 것 같아요. 방문 상담도 비용이 따로 있나요? 방문 상담은 비용을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궁금한 부분들을 다 요즘은 전화로 물어보셔가지고 보통 이제 기장 거래 계약하러 갈 때 그럴 때만 이제 방문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고 방문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대표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전화로 합니다. 전화 상담도 무료인가요? 양도소득세나 상속 증여 관련된 거는 유료로 전환될 수 있는데 베이스는 저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수표나 설명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세율을 세금으로 직접 계산기에 직접 수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이렇게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계산기 이거를 가방에 넣어서 저는 방문 상담을 가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5월달 종합소득세를 11월에 한 번, 2월달에 한 번 결산을 미리 진행해드려가지고 세금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대비 관련해서 안내문을 만들고 미리 좀 2월달에 거래처 대표님들께 전달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상담이 와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기별로 조정대상 지역표를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분이 20년도 4월에 취득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분이 취득하신 동네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문제 없게끔 안내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증여세 상담에 오는 경우가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아지셨을 때 그때 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미리 증여를 해주고 싶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좀 공제가 커서 상속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물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그 분께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케팅 하려고 유튜브도 좀 하고 있거든요. 공세무사라는 채널이고 쇼츠 같은 것도 좀 올리고 있고, 주말이나 퇴근을 하고 찍기 때문에 너무 각 잡고 찍는다기보다는 편하게 찍는 편입니다. 상담을 하러 갈 때는 이렇게 갇혀 있지만 유튜브 영상에서까지 그렇게 하려면은 지속성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무사 고르는 방법, 이런 꿀팁도 공유 드리고 있고, 최근에 부가세 신고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최근에는 부가세 관련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유튜브 촬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유튜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촬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하나 두고 그냥 합니다. 저 쿠팡에서 샀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 자꾸 삐뚤어져가지고.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세무사가 아무래도 신뢰가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에서는 후킹 멘트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후킹 멘트를 하면서 주의를 끌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정적으로 그냥 정보만 전달해야 될지, 이게 요즘 딜레마인데, 지금까지 계속 정적으로 정보만 전달드린 것 같아서 유튜버스럽게 조금 과장스럽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5월 종합소득세 미리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5월 종합소득세 때 경비가 인정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요. 누락되는 비용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뭐 전문 편집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컷 편집이나 이런 거 하는 데는 블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블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옛날에 편집했던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롱폼 영상을 만들어서 쇼폼으로 하나하나씩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나눠서 또 쇼폼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썸네일 잡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좀 글자로 해놓고, 자막이나 이런 거는 요즘 음성 AI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영상은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1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의를 할 때는 완벽주의자인데, 이런 거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엄청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꾸준하게 올리는 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지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세무사 수익 구조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조정료라고 해서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매달 돈은 좀 10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그거는 월세 내면 사실 없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종합소득세 때 지금 상황으로서는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끝나고 세무사무실을 저한테 옮겨주시기로 하신 분들이 꽤 돼서 그 이후부터는 달에 그래도 400만 원 이상 정도는 벌 것 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래처 100개가 웬만하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월에 1,000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차곡차곡 시스템을 만들고 수익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지역 모임에 나가가지고 명함을 받아온 게 있는데, 약속을 잡는 전화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인사드린 이웅재 세무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나 다다음 주라도 시간 되실 때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사업 초기다 보니까 대표님 한 분 한 분께 전화드리는 게 떨리고 설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떨리네. 아직 짬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업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배고프니까 밥 먹으면서 가서도 전 항상 명함을 좀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명함 챙겨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취업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친구들이 지금 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거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운이 좋게도 빨리 합격을 해가지고 직원으로 있는 것보단 빠르게 제 사업 하고 싶어서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업을 하시면 바쁘실 것 같은데 놀고 싶지는 않나요? 솔직히 놀고 싶죠. 놀고 싶은 거를 좀 참기 위해서 저만의 좀 방법이 있었는데, 친구들 SNS 뭐 스토리나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스타를 비활성화도 아니고 팔로워를 다 끊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만의 의지를 다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빠르게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 윤택하게 놀고 싶어서 지금은 좀 고립을 택한 것 같아요. 근데 세무사면은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나요? 소개팅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무사 동기들끼리도 많이 사귀고 전문직 간의 교류도 좀 많아서 다들 잘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여자친구는 없으시나요? 전 안 생기던데요. 왜 안 생긴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게 생각하시는 이성분 있으시면 연락을. 지금 일단 식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밥은 다 먹었는데요. 제가 항상 점심밥 먹으러 올 때마다 명함을 사장님께 드리거든요. 계산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이신 거죠? 아닙니다. 이 앞에서 세무사무실 개업했는데 사장님께 전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직원분이신데 그래도 일단 전달은 드리고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무사를 꿈꾸셨던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세무사를 꿈꾸진 않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세무사를 접하게 돼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저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노래를 저는 잘 부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랩을 좀 좋아하거든요.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열심히 하잖아요. 이쁘게 봐주십시오. 세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세무사님들 보면 되게 외적으로 깔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을 잘 해야겠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영업을 하고 와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죠. 요즘 언어로 알잘 딱깔센 있잖아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해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래처 대표님들이 본인 사업을 운영하시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진짜 머리가 두세 배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세금 문제는 세무사님이 알아서 문제 없게끔 깔끔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관리를 해드리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세무사들은 일단 외적으로 깔끔함을 유지하고 말은 당연히 잘하고 내부적인 관리도 알아서 딱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낯을 가리면 솔직히 이 직업은 힘든 것 같아요. 명함도 쉽게 못 건네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무리 내부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래처 대표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살갑게 대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세무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워라벨처럼 스터디 앤 밸런스, 스라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짜 공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못해서 심술 난 건 아닌데 연애하면 힘듭니다. 그럼 워라벨은 안 좋나요? 상반기에는 각종 세금 신고들이 몰려 있어서 좀 바쁘고요. 하반기에는 비교적 널널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할 때 하고 놀 때 노는 편이어서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보통 세무사님들은 서울에 많이 계신데 평택에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지역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리 잡고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한두 달 살이 하면서 업무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본가에서 경쟁력을 쌓고 서울에 올라가는 게 앞으로 커리어에 있어서 나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 지역이 시골이지만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운전은 안 하시나요? 아직은 차가 없어요. 5월달 끝나고 이제 살 예정입니다. 근데 차 없으면 영업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지금은 멀리 갈 때는 아버지 차를 좀 빌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근이 많지는 않아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 뭘로 사실 거예요? 저는 좀 검소하게 살 것 같아요. 저희가 보여지는 게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많은 세무사님들이 좀 무리를 해서 좋은 차를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검소한 게 트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차를 끌 능력도 아직 안 되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검소하게 중고차 한 2천만 원 내외에서 살 생각입니다. 원래는 학생이셨는데 세무사 되시고 바뀐 점이 있나요? 스타일링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좀 옷을 힙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거래처 대표님들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좀 단정하게 갖춰 입고 다녀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주변 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거를 요즘 들어서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세무사 일은 만족하시나요?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시간도 유연하게 쓸 수 있고 거래처 하나하나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세무사 장점만 들은 것 같은데 단점은 없나요? 단점은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흐트러질 수 없는 점? 어디 약속을 가더라도 일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영업을 하러 가게 되면 저는 잘해드릴 자신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린 건 어린 거고 그거를 상쇄할 만한 제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잘 말씀을 드리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시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제가 개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건 어머니 지인분이셨는데 그분이 자체적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제가 신고한 금액이 현저히 줄여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줄여드린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엄마한테 아들 세무사 됐어?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느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목표는 기장거래처 100개 모으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있는 세무사 유튜브 계정 1만 명 달성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실 세무사에게 엄청난 절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서 절세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미리 나랑 잘 맞는 세무사와 컨택을 해서 미리 세금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요즘 분들이 재지 않고 일단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Just do it, man!